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 것을 계기로 그걸 통해 상사가 동료 직원을 성추행했던 사실을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명상수련을 하다 보니 어느새 바라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몸에서 안 좋은 부분들을 알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병명이나 심각한 정도를 완전히 파악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허리가 아프거나 팔이 저리거나 하면 그 원인이 어디인지 알게 되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능력을 연습해서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제 특별함, 우월감에 조금 취해 그걸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료들이 몸이 뻐근하거나 할 때 제가 그것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설명드리자면, 일단 눈으로 그 사람의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을 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시작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 느껴지는데, 그 길을 눈으로 쫓다 보면 그 뒤의 길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꽉 막힌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누르고 마사지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열리게 되어 길이 다시 통하게 되고, 그것을 반복하여 더 이상 누를 곳이 없어지면 끝이 납니다. 이것을 직원들에게 해주니 다들 뻐근했던 몸이 시원해지고 피로감도 많이 사라져 다들 좋아했습니다. 또 그것으로 저는 제 능력을 인정받으니 기분이 좋아 더욱 그런 것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연습하니 점점 빠르게 몸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고, 또 발전하여 이제는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막힌 부분 중 다른 곳보다 심각하게 막힌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누르며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대화하며 그것을 파다 보면 내 신체의 아픈 부분이 어떤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인지 스스로 인지하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항상 뻐근하고 아팠던 부분이 시원해지면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 스스로한테도 하면서 경험했고, 또 동료 몇 명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는 전생에 전쟁터에서 싸웠던 기억으로 인하여 초조함이 항상 있었고, 때문에 위가 좋지 못했는데 그것을 알게 되며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트라우마를 알게 되면서 아픈 것이 사라진다는 게 잘 믿지 못하실 수 있지만, 저도 자책을 내려놓으면서 항상 있던 어깨 통증이 사라졌었던 경험이 있어 그런 트라우마들이 몸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외에도 오늘 믿지 못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믿지 않으셔도 되고, 이 능력보단 이걸 통해서 겪었던 일들, 그를 통해 깨달았던 것들이 이야기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직원들의 트라우마를 매일 밤 치료해주던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여자 직원분 한 분에게 제가 트라우마를 치료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는 걸 옆에서 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별 거부감 없이 제 말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했고, 저는 귀 부분에서 꽉 막힌 느낌이 들어 그 부분을 살짝 눌렀습니다. 정말 손가락을 대는 정도였는데 그분은 너무 아파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신을 멀리서 지켜본다고 생각해라, 떠오르는 이미지를 봐라 라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대화했습니다. 그 다음 그분께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선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트라우마는 마음을 열어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그걸 말하지 않는다면 내려놓지 못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다고 멈출 순 없었기에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점점 누르고 있는 손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제 온몸에 한기가 돌아 추워지며 머리가 아프고 누르는 팔은 쌀포대를 올려놓은 것 마냥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점점 몸과 팔이 가벼워지고, 그러다가 또 죽을 듯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마 마음속에서 내려놓으려다가 안 되다가를 반복하는 게 제 몸으로 전부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반복하고 나니 여직원분께서 이제 그만하자며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그분도 결국 트라우마를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느껴졌지만 시간도 너무 늦었고 더 해봐야 마음을 다 열지 않는 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도 그 말을 수긍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찝찝함을 남긴 채 다음날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전부 끝내니 여직원분께서 저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저는 어제 일도 있고 해서 흔쾌히 상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의 정확한 질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느낌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테이블에 있던 물건을 집은 뒤 건네며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그러자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그 물건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왜 받으셨어요? 그분은 줬으니까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말했습니다. 상처도 같은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걸 받지 않으면 되는데 그 상처를 내가 받았기에 스스로에게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때문에 상처를 주면 그걸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받아서 나에게 상처가 난다면 그건 자신의 잘못이죠. 자기가 상처를 받는다는 선택을 한 거니까요.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범죄여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도 받는 사람 잘못이에요.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가 청소년일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까지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였지만 결국엔 그것을 이겨내고 토크쇼에서도 그걸 농담으로 쓰기도 했다 들었어요.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결국 받았던 상처를 내려놓아 자신의 꿈을 펼쳤잖아요. 결국 어떤 상황, 어떤 큰 상처든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님 받았던 상처를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건 자신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처든 상처는 받은 자의 잘못이에요. 여직원 분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곤 저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자신의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저도 그분께 도움이 되었을까? 트라우마를 이제 극복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개인의 선택이기에 부디 잘 되기만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다음 날을 맞이하고 점심을 먹은 뒤 어제 상담해드렸던 여직원분과 같은 방을 쓰시는 직원분과 함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설거지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같은 방을 쓰시는 직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7개월 전에 총관리자님한테 성추행을 당하셨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